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찬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내일장 모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이런 PBR 관련 종목들, 즉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는 26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 딱 일주일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장 상승이 코스피 시장을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종목장이 나타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포인트까지 같이 점검을 해보죠. 자, 오늘 시장 전자와 닉스는 올라오는데 IT 서부장이 다 같이 올라오느냐? 그건 아니죠. 좀 힘이 빠지는 모습. 즉 전자와 닉스로 외인 기관, 즉 차익 비차익 2천억 정도 들어오는데, 즉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모습 자체, 즉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오늘 코스피 시장을 강세 이끌어내고 있다. 이게 코스닥, IT 서부장까지 전체 확산이라기보다는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바스켓으로 채우는 과정이죠. 보시면 저 PBR 관련된 종목들 항상 언급이 될 때마다 올라오게 되는 금융주 중심으로 오늘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이런 증권주, 메리츠 금융지주 6.15% 가장 세죠. 신고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부침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메리츠 증권, 화재 이런 쪽을 다 합쳤죠. 주주가치 제고의 가장 적극적인 쪽이 금융주 안에서는, 증권주 안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이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증권주, 그리고 은행, 보험, 특히 은행 중에서는 계속 하나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신고가, 이런 종목들은 더블 배당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다만 한 6-7% 받기 위해서 이미 20-30% 이상 올라왔으면 잘 챙길 수 있는 타이밍, 이런 부분 재는 것도 중요하겠죠. 26일 날, 즉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 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 세럼 맞는 것보다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잘 파는 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럼 월, 화, 수까지는 매매 가능하지만 목금 잘 파는 거 고민하자 하는 것들 생각을 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 그리고 일부 좀 빠르게 치고 갖고 할 수 있는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지금 밸류 바라보면서 모아갈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모아가가지고 밸류 발표하고 팔아야지 시장 먼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미 목요일 금요일부터 먼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것들은 지금은 잘 지키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 2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5일선 깨지면 좀 일부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좀 챙길 수 있는 걸 챙겨가자는 형태로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결국은 21일 날 실발하게 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우리나라 시각 22일 아침 7시 실적 발표, 그리고 컨콜 이어지겠죠. 그러면 IT 소부장, 그와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숨죽이는 구간이에요. 지난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 매매, 그리고 지난주 말부터는 이제 좀 숨죽이면서 눈치 보기 양상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영향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SK 하이닉스야 말씀드렸던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에서 외인기관 순매수 이런 부분도 들어오지만 IT 소부장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엔비디아 실발 확인하고 컨콜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초는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계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빠졌다고 사기보다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정확하게는 목요일 날 아침이 되겠죠. 반응을 보고 나서 목요일 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소강 공략. 오늘 상당히 눈에 띄게 올라오는 부분이 앞에 저 PBR 관련돼서 이런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막 대다수 확산이 일어나기보다는 좀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코리아 FT를 중심으로 최근에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모습 나오다가 오늘도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저 PBR과 하이브리드 같이 엮였죠. 즉 단순히 싸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 성장이나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최근에 하이브리드 있죠. 최근에 자동차 부품 대장은 코리아 FT였죠. 차익실현 나오는 거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도 좀 빠르게 치고 받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AI 있죠. 소라
AI 쪽 발표했죠. 멀티모달이죠, 결국. 제미나이 쪽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텍스트 이 부분을 이제 동영상 쪽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 관련되어서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도 있지만 크라우드웍스라든지 포바이포야 이런 영상 압축해가지고 기존 뭐 저화질을 고화질로, 그러면서 용량도 줄여가지고 전환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크라우드웍스야 디지털 눈깔 붙이기 쪽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쪽이죠. AI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 바탕으로 이런 B2B 쪽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 디지털 노가다죠. 디지털 눈깔 붙이기 표현을 해드렸고, 14.7% 올라오는데 조정 나올 때 이런 쪽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가는 쪽이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 그리고 포바이퍼 워낙 강하게 올라왔었고 저희도 워낙 세게 나왔었죠. 다시 소리 소문 없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 친구도 조정시 매수 관점, 그죠? 금요일날도 지수저가 3위평, 즉 5일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평선 깨지지 않는 수익률 곡선 타기 빠르게 V자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지 않을까. 즉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최근에 크라우드웍스와 포바이포 쪽, 그리고 플리토까지 이 3대장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세 종목, AI 소프트웨어 쪽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쪽이고, AI 하드웨어 칩 쪽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발 보고 나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 2차 전지 다 같이 가기보다는 오늘도 에코프로 BM 조심스럽게 지금 콜 도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낙폭 과대 종목,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 다만 막 물을 타가지고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신규 접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좀 작게 치고받고 하는 형태로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업황이 완전히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최근에 전시형제들, 전구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엔캠을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 모습, 에코앤드림을 중심으로 전구체 관련된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수급 종목으로 엔캠과 에코앤드림이 투탑이에요. 이 친구들은 계속 치고받곤 할 수 있대.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더 올라가고 패시브 편합계인데, 패시브 자금 유입인데 이거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또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또 패시브 이런 쪽으로 또 쏠림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쪽은 바이오 쪽에서 기존인 대장 HLB 말씀드렸죠. 오늘 13%, 엔캠도 2차전지 안에서 에코앤드림과 더불어 수급 쏠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정말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종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체크를 하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날 정책 발표니까 미리 이번 주 월화수 치고받고 하다가 목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신규로 막 비중 늘리기보다는 이때는 잘 파는 거 고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세 입김 담는 KT라든지, 특히나 오늘 보면 한국전력이 신고가예요. 한국가스공사, 이것도 정부 입김 닫는 쪽이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사주 매입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여기에 발맞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뭐 KT도 점검을 했고, 유틸리티 쪽에서는 오늘 눈에 띄는 쪽이 지역 난방공사 상한가까지도 뽑기도 했었죠. 거의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거래량 실리면서 상한가까지 뽑았다가 오늘 좀 차익실현 나오면서 22.64%, 마찬가지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따라가되 이런 종목들도 좀 지금부터는 잘 챙기는 거 고민해봐야겠죠. 지역 난방공사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엄청 차별화될 수는 없겠죠. 작년에 역마진 나면서 손실폭 엄청나게 키웠고 최악은 지났다. 그러면 업황 턴어라운드와 저 PBR, 특히 지금은 저 PBR이죠. 그와 관련되어서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실적 턴어라운드, 최근의 주가 상승, 이거는 저 PBR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책 발표 이후에 세론이 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챙기는 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자, 종목별로 오늘은 코스닥에서는 이런 수급 썰림이 나오는 종목들, 코스피에서는 이런 저 PBR 관련주 이쪽으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그 외딴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서 미스터블루라든지 뭐 MBT, Y랩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빠르면 6월 정도에 상장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4조에서 5조 원, 뭐 이 규모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 종목들은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내일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Y랩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핵심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아하는 쪽 있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 그쪽은 오퍼월, 에디슨 오퍼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플랫폼으로서 관련된 업무 처리를 같이 진행하는 플랫폼의 MBT죠.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요. 기대감 반영해서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패버렸죠. 그러면서 차익 시간 세게 나왔었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나올 때 사가지고 6월달이니까 그냥 현 시점 한 4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뭐 조정 나올 때 사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좀 더 가져간다는 형태로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블루가 유독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네이버 웹툰 관련돼서도 유독 못 올랐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좀 뽑고 있어요. 그죠? 뽑았다가 죽였다가 다시 뽑는데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 중심으로 쭉 점검을 해봤고요. 이쪽은 저는 2월 말, 3월 초 여기서부터는 바이오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월달 뭐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시즌, 감사보고서 시즌, 주총 시즌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좀 재무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바이오 쪽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완전 각계전투죠. 물론 뭐 좋은 종목들 뭐 셀트리온이나 삼바나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오리온 쪽으로 넘어가는 뭐 레고캠 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는 뭐 큰 영향을 얻겠지만 중소형 바이오단 이런 부분에서도 흔들어 버리면 투심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 감사보고서 시즌에는 약간은 손이 안 나간다라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들 중심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함께 지금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 다시 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독감 피해 없도록 몸 관리 잘 하십시오. 그럼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